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수님. 항상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의 좋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워크샵에 제출했고 이번에 논문이 채택되어 국제학회 워크샵에 다녀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회사에 휴가를 냈고 비행기 값만 보태서 시애틀에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국제학회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만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제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수님의 영상으로만 미국을 접하고 작년에 자유여행으로 처음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영상에서의 조언들을 참고한 것들이 여행을 안전하고 알차게 다녀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질문하신 분이 현재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댓글의 내용을 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직장에서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AI 관련 논문을 워크샵에 제출했고 그게 억셉트 됐습니다. 사실 대학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기술 학회 같은 거는 이렇게 꼭 대학원을 나온 사람만 하는 거다. 뭐 교수들이나 뭐 박사과정들만 하는 거다라고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술 대회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댓글 다신 분처럼 대학원 가기 전에 연구핏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한 적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처음에 이제 미국 취업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즉 미국 인터뷰 보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미국 대기업에 저도 다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해서 잠깐 한국 대기업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기업도 주기적으로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연구 중심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근데 기업은 사실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 조직이죠. 대학원보다는 이윤 추구에 더 열심인 그런 조직이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도대체 왜 연구 논문을 낼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제 학술 대회에 자랑질하는 거예요. 나 우리 이만큼의 기술이 있다. 라고 자랑질해서 회사 기술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그런 커스터머로부터 그런 뭐랄까 눈도장을 좀 받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기술을 자랑질하려고 연구 논문을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데 가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한국 회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 경력 쌓으려고 학부 출신들이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연구 논문을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논문이 어느 정도 쌓으면 이제 어느 순간 또 대학원에 진학하시거나 뭐 미국 이직을 하시거나 막 그러기 때문에 커리어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 출신들이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도 열심히 연구 논문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력서에 쓸 말이 많아요. 이력서에 무슨 연구를 했다 하고 자기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주장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출신들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연구해서 논문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제학회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만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제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국제학술대회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술대회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 전부 PDF로 해가지고 그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잖아요. 물론 그 학회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기업이나 연구단체에 돈을 낸 IP 주소에서만 이제 이런 논문이 검색이 되죠. 일반 가정 PC에서 그냥 검색 엔진에다가 논문 검색하면 이제 좋은 논문들은 이제
초안만 나오고 실제로 그걸 다운받으려면은 이제 그런 학술지에 구독을 요구하죠. 근데 보통 대학교나 대학원 혹은 좀 큰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자기네 IP를,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구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회사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그 논문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술 대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좀 좋은 회사나 큰 대학교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사내 IP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저널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다운받아서 PDF로 볼 수도 있고 출력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술 대회에 뭔가 지식을 얻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방구석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갑니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학술 대회에 가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취업이 되기도 하고 대학원 컨택을 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본인 명함을 꼭 준비하세요. 뭐 이미 직장을 다니시니까 명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함에는 이제 회사 이메일이 적혀 있죠. 그 명함 뒤에다가 본인의 사적인 이메일을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컨택에 이용하세요. 왜 그러냐면 회사 이메일로 이것저것 주고받으면 회사에서 다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다 감시하고 있고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우리 회사 관두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네. 뭐 미국 유학 가려고 하네. 그럼 나중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유학이 잘 되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유학에 실패한다. 그러면 회사에 찍힐 수 있어요. 그 한국 회사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충성심이 없구나. 언제든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나갈 사람이네 하면서 안 좋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간다는 얘기는 주변에 아무한테도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컨택하러 이제 가는 목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함 뒤에다가 본인의 개인 이메일, 싸제 이메일이죠. 싸제 이메일. 근데 이제 싸제 이메일 하나 파세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 한국산 이메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있잖아요. 그 미국 이메일 아시죠?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또 내가 남의 회사 홍보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있잖아, G로 시작하는 그런 미제 이메일 하나 파세요. 국산 이메일 쓰시면 안 됩니다. 국산 이메일 쓰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불신하게 되고 또 그런 거 보내봤자 그 스팸 메일 필터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미제 이메일을 하나 파세요. 그래가지고 싸제 이메일 하나 파셔가지고 본인 명함 뒤에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학술 발표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명함을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컨택을 좀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면 돼요. 컨택 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석사 때 이제 학술 논문을 발표하러 학회 가서 이제 본인의 연구 논문을 막 발표하고 본인의 세션에 왔던 교수들한테 막 컨택하고 그래서 그 교수 랩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말년차에 이제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잖아. 학회 가가지고 본인이 막 발표하는데 본인 세션에 뭐 대기업 임원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임원이 와서 당신 연구 괜찮은데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질문하다가 서로 명함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회는 공부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방구석에 앉아서 사내 IP나 그 교내 IP로 접속하면은 전 세계 모든 대학교가 그 내는 그런 학술 내외 논문들을 다 읽어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논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목적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술대에서 뭔가 배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배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학회 갔다 오시면 그 학회에 돈 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돈 낸 계정으로 요즘은 그 학회에서 나오는 모든 논문을 다 그냥 PDF로 링크로 만들어서 다 보내줍니다. 혹은 뭐 USB 메모리 스틱에 담아가지고 학회 끝나는 날 이제 학회에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서 뭔가 배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럼 바보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목표를 가지세요. 그래서 뭐 나는 이번 학회에서 적어도 200명의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자기소개를 할 거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박사과정이 있으면서 저희 지도교수랑 같이 학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도교수가 세계적인 명문대 교수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석사과정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소개하고 막 컨택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 랩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회는 사람을 만나고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 프레젠테이션 잘 준비하시고 명함 잘 준비하시고 근데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은 조금 회사 사람들 잘 견제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래서 그 한국 대기업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한국 대기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한국 대기업에 이제 미국 박사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냐면 다 저 같은 신세예요. 박사 마치고 미국인 친구들은 다 미국 취업하는데 이제 유학생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또 그 미국의 인터뷰 보는 방식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한국식으로 막 학벌이랑 학점을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취업될 거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대기업 면접 보다가 다 떨어지죠. 그럼 오갈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 박사들은 꼴에 또 미국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 취업이 잘 됩니다. 한국 취업 다 돼가지고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그 대부분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도 그랬고요. 회사 다니지만 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섭섭하게 대해주면 언제든 이제 미국 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박사들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저희 부서에 저 말고도 미국에서 이제 취업 안 돼가지고 귀국한 박사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대놓고 그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 국제 학회 워크숍 가가지고 대놓고 막 컨택하러 다니면서 나 잡을 구하고 있다. 너네 회사 자리 있냐?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그 같이 갔던 회사 사람들한테 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회사란 곳은 사실 동료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서로 경쟁하고 뭐 질투도 하고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 와서 동료들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동료들이 같이 갔던 동료들이 막 보고한 거예요. 회사 인사과에. 저 사람은 회사 돈으로 학회 가가지고 회사 기술 홍보하라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주고 보내놨더니 자기 이직하려고 컨택하러 다녔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견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귀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회사에 완전 찍혔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미국 회사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컨택을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계속 흉흉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회사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시겠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그 한국 회사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 회사에서 저도 오래 있어 볼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교육한 거 나도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좀 뭐 잘해준다면 있어 보자. 뭐 그런 마인드로 이제 회사를 계속 다녔었는데 저도 얼마 못 가서 관두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박사 정도 되면은 미국 취업이 일단 조금만 노력하면은 잘 되는 편이고
뭐 국내 박사들이나 국내 학위 출신들보다는 훨씬 잘 되는 편이고 또 영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섭섭하게 대해주면은 미국 가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 박사들의 보통 이제 마인드고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다시 이제 나왔죠. 근데 저는 나올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막 미국으로 다시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란 곳은 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다 저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경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학이 아니라 그 미국으로 다시 뭐 가려고 하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조용히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퇴근하고 이제 이력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뭐 그래서 미국 회사 면접 다시 봐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님도 비슷하게 지금 미국을 유학 가려고 하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시기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국 대기업을 다닐 때 당시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장들끼리 좀 친했었어요. 같은 과장들끼리 뭐 술자리 모임도 있고 뭐 저녁 모임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술자리는 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없었던 술자리에서 이런 사단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들끼리 술자리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윗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무님, 상무님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그런 과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미국 박사 출신이었는데 뭐 자기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대우를 이따구로 해주면 되냐 하면서 뭐 위에 상무님, 전무님들을 엄청나게 이제 욕한 거예요. 술자리에서. 근데 그 술자리에서 욕했던 내용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내용 그대로 인사과에 다음날 보고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술자리에 같이 갔던 과장 중에 인사과에 첩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용어로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뿌락지라고 하는데 뿌락지라는 말이 이제 사실 프락시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심어놓은 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능력이 안 되고 승진고가 받기 힘들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과장이랑 좀 딜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과의 첩자가 돼서 그 회사에서 이제 일반 평사원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닌자처럼 막 회사의 곳곳에 있는 소문들을 그대로 인사과에 비밀리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뿌락지라고 하죠, 뿌락지. 뿌락지가 있었던 거예요, 과장 모임에. 그래서 다음날 그 욕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인사과에 전달돼가지고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술자리에 갔었던 그 사람 정확하게 그 명단 그대로 이메일이 전체 수신돼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인사과에서 회사 리더십에 있는 고위직 분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비방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란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미국 유학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조용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미국 나오시면 될 것 같고 학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택을 준비하되 동료들을 모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료들이랑 같이 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지 마시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 연구에 좀 관심이 있고 그거를 좀 더 듣고 싶다 하면서 이제 개인 플레이를 하세요. 개인 행동을 하시면서 개인 이메일을 본인 명함 뒤에 적어가지고 컨택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앞길이 열릴 수 있어요. 거기서 교수를 만나서 이제 석사과정 미국으로 열릴 수도 있고요. 혹은 석박 통합과정이 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업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미국 취업.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명함을 잘 준비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 라는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회는 원래 사람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뭘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뭐 배우는 거는 사실 논문 다운받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